독일의 대연정의 사례를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제가 갖고 온 것이 지금 독일 대연정 합의문입니다. 잠깐만 한번 비춰봐 주십시오. 이게요, 두께가 우리말 번역본이 한 240페이지가 넘고요. 240페이지. 독일어 본이 한 170페이지가 넘습니다. 요것도 우리 당의 박선수 의원이 이 독일 대연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자 이래서 이제 도서관에다가 합의문을 번역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서 본 내용입니다. 240페이지요? 예, 한글로만 240페이지고. 저희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정이 합의문? 모아가지고 합의문이 두 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성공적인 국정을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늘 주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협치라는 게 자기들 하고 싶은 일에 그냥 야당이 무조건 따라오는 게 협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협치가 안 되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렇습니다. 뭐 독일식으로 장관까지 나누는 그런 연정까지는 뭐 아직도 먼 길이고, 먼 길이죠. 우선은 정책연합이라도 예. 단단하게 해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정책 중에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정책 중에 괜찮은 거 받아들이고 자기 정책 중에 고집 꼭 피우지 않아도 될 것들은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정책 전환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경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내년에 세계 경제의 전망도 별로 안 좋은 가운데 정부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협치의 시스템적인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산적해 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 독일 대연정 합의문에도 보면 2013년에도 메르켈이 이제 3인당이랑 대연정을 할 때 자기들이 그동안 바라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강화라든가 또 최저임금 법제화 이런 것을 받아들인 대신에 이제 당시 3인당 정부에게는 이제 증세는 하지 말자라는 이제 합의를 받아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을 서로 합의해서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 경우에도 그러한 정책 패키지를 만들기 위한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을 위한 노력, 그런 정책적인 능력, 또 그런 그 대통령이 그런 것을 통해서 협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각들,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압승을 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 정책을 밀어붙이기를 바라실 텐데요.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국회의 의석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만큼 국회에 다양한 의석이 만들어지면 어느 한 정당이 다수당이 될 수가 없으니까 정당 간에 연합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주고받기를 하면 한 개의 정당이 밀어붙이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정책이 좋고 지속 가능하고 든든하게 믿음직하게 가더라.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국회의 정치를 보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뭐 0표, X표를 치는 것도 뭐 익숙한 방법이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어떻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적인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 힘을 보태서 표 안 되는 개혁, 표 되는 개혁 잘 섞어서 실제로 굵은 정치 개혁을 할 건가. 이걸 또 그런 경제적인 개혁을 할 건가. 이걸 좀 고민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